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를 조금 갖고 와봤는데요. 월세 1,000만 원짜리 매물들이 수두룩하다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계약도 잘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 서민들은 보통 월세 1,000만 원 매물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한 달에 얼마를 벌길래 월세를 1,000만 원이나 낼 수 있지?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반영이 조금 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 1,000만 원을 내는 사람들은 얼마를 버느냐를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월급 1,000만 원 받아서 월세 1,000만 원 내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이들은 돈을 어디에 묵느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기회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 20억, 30억 묶어두는 대신에 그 돈을 사업에 쓰고 투자에 돌리고 자기 몸값을 키우는데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월세 1,000만 원이 부담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치를 또 즐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집에 살아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는지, 이 위치에서 내 시간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걸 숫자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요즘 월세 1,000만 원짜리 집이 수두룩한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구조로 돈을 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는 돈 버리는 거다라는 말이 언제부터 틀리기 시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월세 1,000만 원짜리 매물이 생기고 계약되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문제시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랐구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돈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월세 1,000만 원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말하는 월세 1,000만 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반 아파트 월세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 이야기죠. 이 월세가 형성되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용산처럼 업무 중심지와 바로 연결된 핵심 입지, 그리고 신축이거나 하이엔드급 주거 시설이죠. 이런 곳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전세 물건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전세가가 20억에서 막 50억 이상 하는 곳이죠. 관리비만 수백만 원 수준이고요. 보안, 주차, 위치, 프라이버시가 핵심 가치로 매겨지는 곳입니다. 즉, 이 집들은 집값 대비 월세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주거, 서비스, 시간 전략 비용이 함께 붙는 구조죠. 그래서 월세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초고가 전세, 대체재 자산가 사업가, 임원층을 위한 임시 또는 전략적 거주 공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시장의 수요자는 월세가 비싸다라는 기준으로 집을 당연히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 이렇게 계산하죠. 월세로 30억을 묶어둘 경우에 기회비용, 그 돈을 사업, 투자에 썼을 때 기대 수익, 이동 스트레스, 출퇴근 시간, 생활 집중도의 변화 등이 계산이 끝나면 월세 1,000만 원은 절대 비싸지 않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1,000만 원짜리 집이 늘어나는 건 집값이 미쳐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들의 계산법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1,0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붙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한 달에 1억씩 번다라는 거야? 라는 말들 많이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월세 1,000만 원을 내는 사람들의 기준은 월 수입이 아니라 현금 흐름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보통 매달 고정적으로 1억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특징은 좀 같습니다. 연봉 개념이 없는 사업가, 법인 대표, 성과급 지분 수익, 배당 투자 수익 중심, 이런 소득이 좀 불규칙하지만 한번 들어올 때 규모가 크거나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인 사람들이 많죠. 즉 월세를 월급 대비 비율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로 30억을 넣어야 하는 집 대신에 월세가 1,000만 원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연간 월세는 1억 2천만 원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30억을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해서 연 5% 이상 수익을 내도 연 1억 5천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월세를 내고도 남습니다. 자본은 계속 굴러가죠. 기회비용 측면에선 오히려 이득인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선 얼마를 버느냐보단 자본을 어디에 묶어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월세 일부를 비용 처리하거나 주거와 업무 공간을 함께 쓰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월세 1,000만 원이 실제 체감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월세 1,000만 원은 월 수입 1억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하긴보다 돈이 일하게 이미 만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이 있죠. 이들은 왜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택했을까라는 건데요. 월세 1,000만 원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전세가 낫지 않나? 전세는 나중에 돈이라도 남잖아 라는 말들. 하지만 이 질문 역시 월급 생활자의 기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 계층이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세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세는 안전하지만 돈을 멈추게 한다라는 이유인데요. 전세의 가장 큰 단점은 거액의 자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묶이죠. 전세 20억, 30억을 넣는 순간 그 돈은 사업에도 못 쓰고 투자도 못하고 기회가 와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 월세를 선택하면 그 자본은 계속 굴러가니까요. 이런 월 1,000만 원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집값 상승이 아니라 자본 회전 속도라는 점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회계 구조상 월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사업가나 법인 대표의 경우 주거 공간이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업무 공간과 겸용하거나 외부 미팅, 해외 파트너의 대응, 일정 비율을 비용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죠. 이런 구조에선 전세금은 아무 혜택이 없지만 월세는 관리 가능한 비용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겉으로는 큰돈처럼 보이지만 세후 기준으로 보면 체감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자산가더라도 차를 소유하지 않죠. 법인명으로 리스해서 타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월세는 시간과 집중력을 사는 비용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이 계층에게 가장 비싼 건 집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30분 차이, 이동 스트레스 감소, 생활 동선의 단순화. 이 차이가 쌓이면 한 달, 1년 단위로 성과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는 주거비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비용에 가깝고 그 비용에 과감히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생활주거 한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더 택하는 네 번째 이유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사업 확장, 해외 이동,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 조정할 수 있죠. 적어도 전세보다는 말이죠. 불확실성이 큰 시대일수록 이 유연성은 엄청난 가치가 되고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고 심플할 겁니다. 전세는 자본을 묶고 월세는 자본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 1,000만 원은 절대 비싼 선택이 아니라 자기 구조에 맞춘 최적의 선택으로서 사용한다는 뜻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월세 1,000만 원? 그거 나랑은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저한테는 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같아요. 저는 지금 전세 원리금 몇십만 원 내는 것도 힘든데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월세 1,000만 원은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바로 이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월세 1,000만 원을 내는 사람들과 일반 직장인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집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우선 직장인은 집값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렇게 접근하죠. 집값이 오를까? 대출 얼마나 받아야 할까? 전세가 유리할까? 월세가 손해일까?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이 구조에선 집이 곧 재테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생활 동선, 삶의 질은 늘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들은 현금 흐름을 좀 먼저 봅니다. 월세 1,000만 원 사람들의 계층들은 월세 1,000만 원을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질문을 하죠. 이들은 이 집에 살면 내가 시간이 얼마나 아껴질까? 그 시간으로 어떤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내 자본을 묶지 않는 게 더 유리할까? 손해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구조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죠. 이 차이는 결국 인생 전략의 차이로 이어지는데요. 직장인은 집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고 반면 현금 흐름 중심의 어떤 이런 흐름 구조의 자산가들은 집을 도구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한쪽은 집값 뉴스에 흔들리고 다른 한쪽은 자기 수입 구조에 집중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월세를 더 비싸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돈과 시간을 늘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묶어두고 갉아먹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가 나중에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거죠. 돈 버리는 거다. 왜 하냐? 이런 인식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부동산 시장의 진리처럼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이 월세의 반향을 등가 교환으로만 보지 않고 주머니에서만 빠져나가는 손실로만 바라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꼭 모든 사람들에게 월세가 유리한 건 또 아니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직장인이나 저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은 아니면 투자 사업에 경험이 없는 경우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는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그런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세나 자가가 더 안정적인 좀 선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뭣도 없죠. 더 손실도 더 혜택도 없는 딱 거기까지인 상태. 그 상태가 유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봅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굳이 월세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매해서 집값이 오르면 다행이고 좋은 거죠. 다만 일반적인 시선으로 월세 1,000만 원의 리빙 라이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기에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해를 하면 월세를 내는 행위는 돈을 없애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와 분명히 교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를 살 수 있고 집중력을 얻을 수 있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구조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교환이 내 소득을 키워주면 그 월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에 가까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말을 설득적으로 해도 결국 집은 사야 남는 거다. 월세는 결국 사라지는 돈이다라는 기존 프레임과 인식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부자 되었던 순간을 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산을 움직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집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중요한 건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묶어두고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월세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집은 지고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프레임이 있어서일 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집에 돈을 묶어두고 마음이 이렇게 안심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안심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유를 사고 그 자유로 더 큰 기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사람의 인생 궤적을 바꾼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집을 볼 때 얼마짜리 집에 살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돈의 흐름으로 집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을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이 고민이라고 해서 집을 당장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자산의 흐름으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자산가가 먼저 되면 내 집 마련은 그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순서를 먼저 바꿔보는 것도 오히려 나중에 내 집 마련보다 더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오는 게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